제가 한동안 좀 방송이 늦어졌는데, 갔다 와봤더니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방송도 상당히 지금 제재가 걸려서 블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몇 장르의 방송들이 상당히 지금 좀 제재가 들어와가지고요. 그거 조금 제재 푼이라고 좀 시간 좀 걸렸는데, 유튜브에서 최근에 좀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이 안 보이거나, 혹시 찾았던 방송이 사라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진 거다. 그리고 다시 제가 재업로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라는 그 전제에 제가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드디어 유대인의 회사가 비트코인에 어떤 이런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가 지금 투자를 했고요.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황당합니다. 2억 원을 투자했어요. 2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21만 달러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3천인데 이거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예? 이씨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 금융회사가 꼴랑 2억 투자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얘네들이 투자한 날로부터 2배가량 지금 가격이 튀었어요. 다음으로 이 로스차일드가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애플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대시코인을 앞세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차일드가의 투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거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새로운 화폐 출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로스차일드가와 애플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지펀드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해서 상당히 이 투자적인 가치를 상당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헤지펀드가 지금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북핵리스트로 인한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한 도피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의 이 도피처로서의 기능이 끝나면 헤지펀드에서 그 돈을 다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절대 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이 지금 이 흐름이 절대 우리들 입장, 개미들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 헤지펀드를 막 미친 듯이 막 투자하는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헤지펀드가 투자한 거 전혀 미친 듯이 투자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그렇게 투자 안 해요. 자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요. 헤지펀드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니라고 지금 열심히 찌라시 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 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을 2조 원 가까이 봤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 헤지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헤지 펀드는요, 이런 가상화폐 1% 이상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투자회사들 1% 정도의 투자는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돈 벌면 좋고 아님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있다. 헤지 펀드에 대한 이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를 너무 띄워주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그런 언론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헤지 펀드에서는 그냥 투자한 거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핵심이죠. 그럼 왜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보유량은 없이 한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래량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지금 거래량 1등이에요. 지금 빗썸이. 그리고 이 지금 보유량 없는 이런 거래량 폭등은요, 주식으로 따지면 자전거래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차트상에 보더라도 이 급등 후에 급락이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우리가 옛날에 금, 은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큰 손들이 그 가격을 조율했듯이 비트코인도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매우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금과 은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큰 손들이 가격을 폭락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의 욕심만 건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는 게 더 목적이 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걸 갖고 시세 차익을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분명한 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핸들링 하고 있는 양반이 결국 이 유대인과 거대 자본가들이 원하는 코인을 마음대로 가격을 급등시키고 폭락시킬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군다나 빅데이터의 활용의 극대화로 인해서요.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흐름의 양상을 다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요. 맵에 키고 하고 있는 거죠. 반대쪽은. 그러니까 자꾸 그 백서라든지 거기에서 흘려주는 얄팍한 지식 믿고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결국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코인 가상화폐가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가격이 폭락했을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폭락해서 폭등이 올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인의 종류가 제가 전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7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어떤 걸 컨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의 저런 폭등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폭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면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게 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 거의 무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이라고 보고요.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 됩니다. 그렇게 그 논리대로 가시면 한번 그거를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그 자꾸 저한테 자꾸 이상한 댓글 달고 뭐 개쓰레기 새끼가 헛소리 하네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말 안 할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공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게요. 이 가격대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대 사서 이 가격대 매수하면 무조건 돈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쓰면 영원히 돈을 봅니다라는 공식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걸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전재산 투자해서 번 거 다 드릴게요. 예? 엿장수가 가해질 몇 번 하지 어떻게 압니까? 대신에 뭐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그걸로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언제든지 날려도 상관없는 돈을 투자하시든지 내 인생에서 치명타가 가지 않을 상처가 가지 않을 그 정도의 돈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이런 방송에서 자꾸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선구자처럼 막 핸들링을 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직은 사면 안 됩니다. 얼마 정도에 왔을 때 사세요. 뭔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솔직히. 예? 뭐 전문 용어 좀 쓰고, 좀 화면 번지르한 거 비싼 모니터 갖다 놓으면 전문가 됩니까? 누구나? 그리고 이런 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파에서 막 열심히 떠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말 하나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 젖도 없는 거야.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한지 아십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그 사람들 말 믿고 투자했는데 그 책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을 거예요? 절대 이 가상화폐 투자는요 전문가 따위는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결국은 투자자라든지 유대인들은요 이런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보다 빨리 블록체인 시스템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빨리 로봇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게 더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 은 투자와 주식 투자를 비트코인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성향 자체는 선물 옵션과 매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큰손들이 언제든지 장난치더라도 이것을 예측하거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 가시죠? 왜
돈을 왜 돈 벌 생각도 아니고 왜 로차일드가 돈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왜 갑자기 애플이 갑자기 대시코인을 들고 나왔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 모네로 화폐는 또 뭐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더 군소리 안 하고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예 새끼, 지치지 않는 노예 새끼, 그리고 항상 일정량을 뽑아낼 수 있는 노예 새끼, 불만이 없는 노예 새끼,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남녀 갈등에서도 이야기했죠. 자본가들의 돈이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우리의 노동력이 옮겨가고 있어요. 4차 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지만 생각해보라고요.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새끼들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은 그런 거 막 여운을 띄워주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막 달라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 니 새끼들이야 돈을 잃든 따든 우리 자본가들이나 유대인들은 알 바 아니야. 우리는 니네들 노동력 열심히 해갖고 니네들이 관심 가져주고 그걸 통해서 니네들 블록체인 시스템을 열심히 니네들이 만들어주면 그건 나중에 우리 이용할게. 그리고 니네들은 이걸 통해서 도박이나 해.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해서. 가상화폐 통해서 도박이나 하면서 돈 좀 만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 로봇 만들게. 그리고 로봇 딱 만들어지면 니네들이 일자리도 다 뺏을 거고 니네들이 하고 있는 단순 노동 일도 다 뺏을 거고 파업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자본가들이 돈 몇 푼 벌겠다고 이 짓 하는지 아십니까? 자본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숭이가 돈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 다 자르고 원숭이 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로봇을 안 쓰겠습니까? 저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로봇 때문에 잘렸네 로봇 때문이야 이렇게 또 남 탓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대비. 여러분들이 저지러 놓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디펜스 하시라고요. 프로텍트 하시라고. 저는 그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본가들이 지금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이고 계속 밑밥 던집니다. 지금 밑밥 던지고 물고기가 계속 물게끔 맛있는 떡밥을 던지는데 절대 배부른 떡밥은 아니죠. 계속 물고기를 잡듯이 계속 낚싯바늘을 했다가 계속 떡밥을 끼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 흐름들이. 이게 진짜 돈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장난합니까? 지금 저렇게 투자하는 게. 아무도 직접적인 투자한 사람 없어요. 어떤 글로벌 기업도 지금 바보시라니까.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유명 투자자로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피터 린치 왜 아무도 왜 이 가상화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진짜 돈이 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응?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현상을. 왜 주식 시장에는 투자를 해놓고 왜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하지 않느냐?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들과 유태인이 바라보는 이 가상화폐 가치와 우리 같은 이런 일반 서민들이 바라보는 이 가상화폐 가치는 완전 다르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자본가들이나 유태인들은요 이 가상화폐를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다. 이거 진짜 몇 번을 말씀드린지 모르겠네. 제 방송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줄 뿐이지 뭐 현상에 대해서 답을 내려달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 알고 싶으시면 이런 현상을 보고 본인이 느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은 어디까지나 힌트일 뿐이죠.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